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네, 그렇죠. 이거를 확인해야죠. 오늘 25년 만에 대장주, 코스피 대장주가 교체가 된 겁니다. 25년 만에 교체가 됐으면 25년 전에는 누가 대장주였는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25년 전이면은 이제 뭐 1999년도 되겠죠. 그때는 한국전력이 시총이 1위였습니다. 네. 한국전력 1위였고 이제 한국통신공사가 2등이었고 삼성전자 3등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후에 이제 1등으로 삼성전자가 올라온 후에 한 번도 그 왕자 자리를 안 내놨다가 이번에 하이닉스에 좀 시총 1위 자리를 내놨는데 시장에서는 어떤 것 때문에 이제 뭐 하이닉스가 시총 1위 자리를 삼성전자로부터 뺏었냐. 이제 사실 분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곤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집중도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높다. 요걸 이제 가장 많은 점수를 좀 주고 있고 삼성전자가 다시 오늘 뭐 바뀔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HBM4E에서의 어떤 그 방식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하이닉스는 이제 MUF 방식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가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인증을 누가 먼저 받느냐 이걸 네. 이제 관건으로 시장은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음 거 가보겠습니다. 골칫거리된 삼전닉스 레버리지. 예, 금감원장이 어제 기자간담회 가졌는데 저기서 저 제목이 ETF 도입이라고 하면 좀 안 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도입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렇게 이야기하면은 모든 ETF가 다 ETF 시장 전체를 네. 아니면 하여간 그런데 왜 저렇게 금감원장이 후회를 한 겁니까? 일단 기사 제목에서 가장 많이 뽑힌 것은 들어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됐다. 뭐 그렇더라고요. 이 표현을 좀 굉장히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지금 개인 투자자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2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의 90%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상품이 처음에 시장에서 출시되기 위해서 설계했던 목적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환율이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어요. 이찬진 금감원장이. 해외에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출되는 어떤 달러를 이제 국내에서 흡수를 하겠다. 환율에 대한 어떤 대응이 도입 취지였었는데 딱히 뭐 영향도 없었고 지금 이게 혹시라도 이제 급락을 하게 되면 가계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 이걸 단계적인 안전화 조치를 취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화 조치를 취할지는 제가 봤을 때는 방법이 뭐 이렇게 딱히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네. 근데요, 그 당시에는 모든 환율 상승을 막았어야 됐기 때문에 감독 당국에서 저렇게 또 정부에 저렇게 판단한 거에 대해서 너무 단견이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정책이라는 게 한번 시행이 되면 그냥 뭐 한시적으로 또 일몰제를 택해서 시행되는 정책이 아닌 경우에는 끝까지 좀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예. 우리만 레버리지 상품 있는 게 또 아니고요. 영국은 저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 얼마 전에 출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거기는 변동성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잘 관심이 없고 안 봐서 그런 거지. 예, 근데 감독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시장이 조금 뭐 변동성이 커지고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뭐 저런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 한국 MSCI 선진국지수 불발 전망. 그러니까 선진국지수 편입이 불발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워치리스트. 워치리스트 관찰 대상국 거기 불방이다. 네네네. 일단 중요한 단어는 맨 끝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전망입니다. 전망 아직 결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MSCI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고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제 전망을 한 건데 그 동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얼마 전에 발표됐던 걸 다들 보셨긴 하셨습니다만은 70% 정도는 이행이 좀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단 4가지 정도를 크게 이제 골드만삭스는 체크를 좀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외환 시장의 자유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대만도 지금 이머징 마켓에 들어있는 이유가 바로 이 외환 시장과 관련된 대만 달러에 대한 폐쇄성 때문에 지금 선진국 지수 못 들어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고 포르투갈이나 뭐 이런 기업들 다 선진국 지수, 체코도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거죠. 그다음에 투자자 등록 제도인데 이거는 쉽게 설명드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나는 신분증이 있는데 내가 니네 나라 가서 한국 가서 주식 투자하려면 왜 신분증을 또 만들으라고 하는 거냐. 이게 가장 큰 어떤 불안 사안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뭐 영문 공시, 그다음에 공매도, 이렇게 전통적으로 좀 그동안에 발목을 잡았던 부분들을 이제 골드만삭스는 또 한번 지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결정이 납니다. 예. 그다음에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이란 원유 수출기 열렸지만 정상화는 최대 수년이다 라는 전망인데 들어볼까요? 좀 뻔한 얘기긴 합니다만, 과거에 이제 이란이 이제 미국 제재 받아서 이제 공개 시장에 원유를 판매를 못했을 때 전 세계에서 이제 그 산유국 기준을 한 7위 정도 이제 마크를 했던 생산량을 갖고 있던 국가가 이제 이란인데요. 일단 원유의 저장 시설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유를 많이 퍼내서 이걸 저장 시설에 넣고 이제 배에다 실어줘야 되는데, 이 시설이 지금 현재 일주일치 정도밖에 저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원유를 생산을 하고 공개 시장에다 풀려고 해도 이게 상당히 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유조선, 그러니까 지금 유조선이 대부분이 이제 그 미국 연안 쪽으로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페르시아만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유조선이 지금 당장은 없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폐쇄됐던 유전을 유정이라고 표현하죠. 그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이게 뭐 한두 달에 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요건 이제 세 가지를 들어서 이란이 이제 공개 시장에 원유 판매를 재개하더라도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어떤 그 원유의 어떤 공급량이 글로벌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어떤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4개 이슈 살펴봤고요. 자, 오늘 박 의원님이 준비하신 이슈가 코스닥 승강제죠. 예, 저건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다음 달 윤곽이라고 하니까 오늘 수혜주가 뭐가 있을지 좀 준비해 오셨다니까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프리마켓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삼성전자가 살짝 약보합으로 돌아서는 데 했는데 지금 다시 0.4원의 5% 수준으로 플러스로 좀 돌아섰고 다시요. 하이닉스도 1.6%대 오늘 스퀘어가 엄청나군요. 스퀘어가 오늘 13% 현재 그런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삼성전기도 오늘 플러스, 현대차도 오늘 약 강보합, 삼성생명도 오늘 4%대. 그리고 여기에 좀 눈에 보이진 않으시죠? 어쨌든 삼성전자 관련돼서 이제 그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 중에 또 하나가 또 삼성물산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지주회사 격이니까 여기도 오늘 주가가 한 4% 아까 상승하는 게 좀 전에 제가 봤었고, 삼성물산 나오네요. 5% 더 확장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두산중공업이, 현대중공업이 살짝 약보합이고, 네. 삼바도 오늘 플러스고, SK가 저렇게 올라갈 법하죠. 8%대. 뭐 지금 SK 스퀘어고 하이닉스 좀 잘 나오고 있으니까. 네, 이제 플로우로 다시 넘겨서 박근호 의원님 오늘 승강제 얘기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닥 소부장 기업들이 오후장 들어서 약간 조금 처지긴 했었습니다만 소부장 굉장히 좋았죠. 저는 이 코스닥 승강제가 코스닥 기업들의 어떤 훈풍을 전반적으로 불어넣는다라기보다는 굉장히 극소수의 종목군들의 주가를 굉장히 띄우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관심을 꼭 갖고 어떤 종목군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코스닥 승강제 다음 달 윤곽, 이제 수혜주는 맨 밑에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답정너라고 얘기를 하듯이 답이 나와 있는 문제인데, 코스닥 승강제 도입 방안 이르면 7월 윤곽 텐데 다음 달이죠. 프리미엄 스탠다드 관리군으로 이제 3부 리그로 이제 1부, 2부, 3부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스타트업이나 벤처업계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돈을 이제 투자를 받기가 힘들어진다. 뭐 스탠다드나 관리군으로 편입이 됐을 경우에는 시장은 그렇게 비합리적이지 않거든요. 기술만 있다라고 하면 시장은 그 기업에 무조건 돈이 투자금이든 아니면 주식시장에서 어떤 그 매수자금이든 틀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를 못 받는다는 것은 그 기업의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스탠다드나 관리군으로 빠졌다라고 해서 투자를 못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일단 한국거래소 최근 코스닥 세그먼트 자문단 출범을 했죠. 첫 회의를 개최를 해서 다음 달 1일에 뭐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코스닥 30주년 기념식에서 이제 개편 방향과 계획을 공개를 하기로 했다. 굉장히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9월 말에서 이제 10월 초쯤에 최종은 공개가 돼서 이제 코스닥 승강제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프리미엄 시장의 시총 상위 우량 기업 중심으로 일단 패시브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뭐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되겠죠. 그럼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맨 밑에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코스닥 150에서 28.5%인 반도체 업종 비중을 프리미엄 시장에서 50%까지 확대를 하겠다. 이게 어제 소부장들의 오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20위권 중에 반도체가 9종목이 들어있습니다. 50%가 채 안 되는 상황인데 저는 적자 기업들 싹 빼내고 물론 가능성 있는 기업들 몇 개 남겨놓고 전부 다 소부장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야 코스닥 주가가 계속적으로 지수가 레벨업이 되는 거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런 흐름들 절대 안 되거든요. 자, 그럼 일단 히트맵 한번 보면서 전반적인 느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이 화면은 이제 히트맵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제 마감 기준으로 거래소의 히트맵입니다. 이제 이 네모칸의 크기는 해당 종목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냥 뭐 딱 두 종목만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종목만 보이고 나머지는 좀 약간 기타로 지금 취급되고 있는 상황이라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스퀘어 조금 약간 들어오고 나머지 현대차도 지금 사실 눈에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뭐 파란색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이걸 바꿔서 코스닥 히트맵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뭐 중국의 뭐 춘추전국 시대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긴 한데 뭐 거래소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두 종목이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은 없긴 합니다만은 여기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되진 않겠죠. 실질적으로는 지금 뭐 알테오젠, 에코프로 이런 쪽이 그 나름대로 네모칸의 크기가 크니까 시가총액이 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제가 봤을 때 코스닥 승강제가 되면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엄청나게 치고 나갈 종목군들이 생겨야 되고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춘추전국 시대 같은 코스닥 어떤 그 히트맵에서 과연 어떤 종목군들이 향후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도는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코스닥에서 딱 봤을 때 네모칸이 크게 그려지는 그런 기업들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코스닥 현재 20의 종목군들의 현재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코스닥 이제 1위서부터 알테오젠서부터 코스닥 22 제주반도체까지 정리를 좀 해놓은 건데요. 빨간색은 적자 기업입니다. 물론 뭐 적자 기업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과연 여기 있는 그 적자 기업들이 지금 현재 4, 5, 6, 7, 8개 코스닥 20 중에 8개 기업이 적자 기업인데 과연 적자 기업인데도 코스닥 20에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기업은 과연 어떤 기업이고 몇 개나 있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시가총액과 기업명 시가총액 1분기 올 26년도 1분기 영업이익을 이제 순위별로 기업 이제 시가총액 순위별 소팅을 해놓은 건데요. 자, 알테오젠 1등이죠. 18.7조 원, 18조 7천억이죠. 1분기 영업이익 393억 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가총액 이제 11조 1천억인데 1분기 이제 마이너스 16억.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해 초 기준으로 LG전자보다 시가총액이 높았던 거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이제 삼성에서 유상증자 받은 금액으로 투자를 받았다라고 해도 되겠죠. 세종시에다가 엄청 멋있게 건물을 지어놨던데 한번 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시총 1등이죠. 코스닥에서는 지금 9.1조 이제 마이너스 70억 기록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의 이제 분석 자료를 보면 하반기에 전반기에 어떤 적자를 완전히 상쇄시키고 뒤덮을 수 있는 흑자를 하반기에 대부분 나올 거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코롱 티슈진, 바이오니까 그렇다 치고 원익 IPS 107억, 리누공업 473억. 이게 사실 이게
코스닥의 어떤 시가총액 순위는 영업이익이나 실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죠. 리노공업은 1분기 473억인데 원익 IP에서 107억. 예, 일단 네, 억울할 것 같아요. 이제 이오테크닉스 298억. 이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두가 이게 기적의 회생을 하면서 지금 시가총액이 11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실적의 크기로 봤을 때는 사실 시가총액 11위를 기록하기는 좀 약간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죽다 살아난 기업이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멀티플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천당 제약 1위였다가 지금 12위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좀 아쉽습니다. 힘을 좀 내줬으면 좋겠고. ABL 바이오. 이게 바이오, 우리나라 바이오들은 굉장히 좋긴 한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이제 뭐 ABL 바이오, 리가캠, 뭐 페트론 뭐 다 마찬가지인데 뭔가를 해서 이게 뭐 통과가 됐을 때 뭐 임상 3상이 성공을 했을 때 시가총액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임상 3상이나 2상 뭐 B에서 부러진다라고 하면 이게 시가총액이 10분의 1 토막도 나오고 그러는 거죠. 뭐 굉장히 근데 좋은 기업들만 바이오는 지금 남아 있긴 합니다. 뭐 심텍 역시 뭐 기사 회생한 기업이죠. 큰 적자를 기록했던 PSK 20위권에 새로 이제 진입을 한 지 얼마 안 됐죠. 472억. 맨 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위 중에 코스닥 20위 중에 꼴등 20위. 영업이익이 제일 좋습니다. 671억. 시가총액 4조 6천억. 지금 제주반도체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소부장 중에 가장 선호하는 기업이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총 20위 중에 1분기 영업이익 1등이 제주반도체예요. 근데 20위 중에 시총은 꼴등. 일단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실지 모르긴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히트맵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안에 있는 기업들 중에 물론 뭐 그 밑에 있는 기업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코스닥 히트맵을 봤을 때 네모칸을 크게 딱 그릴 기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 소부장 기업 중에 분명히 한두 개 기업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관심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관심주 미래산업 준비를 했습니다. 반도체 쪽인데 테스트 쪽에서 크게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 기업이죠.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았다가 시가총액이 굉장히 부풀어 오르고 있는 기업인데 생긴 게 굉장히 오래된 기업인데 요즘에 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죠. 이제 테스트 핸들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TE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트 장비를 옮겨주는 장비죠. SMT 실장이 이거 납땜하는 거. 자, 그럼 왜 지금 미래산업이 소부장 기업들 중에 굉장히 많이 오르는 기업 최상단에 있냐 하면 바로 여기입니다. 중국 메모리 투자를 핸들러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 지금 이제 양쯔 메모리나 이제 상시 메모리 쪽으로 공급을 과거에도 했었고 이제 상시 메모리 쪽 공급을 시작했기 때문에 공급은 24년도 하반기서부터 시작했죠. 이 중국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많이 할수록 이 테스트 핸들러가 미래산업이 중국과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으로 시장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 쪽으로도 상당히 많은 물량을 납품을 하고 있는 이 미래산업 전체 매출 기준으로 일단 뭐 매출이나 영업이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차트 한번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니까 별로 안 오른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들, 기관수는 나름대로 괜찮고 완전히 개별주 성격이긴 합니다만 중국 쪽에서의 메모리 투자가 계속 될수록 미래산업은 제가 봤을 때는 살짝 실적이 뭐 올해 퀀텀 점프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개별주라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